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또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1번에 있는 성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로그 A에 비해서 이 밑을 진수와 밑을 바꾸면 이 숫자는 역수로 변한다고 했었지. 역수기 때문에 이 수와 얘랑 같다면 즉 로그 A의 B와 밑과 진수가 바뀐 이 두 개의 수는 역수관계다. 그래서 두 수는 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성질을 한번 옆에다가 소개를 해볼게. 자, 일단은 2번 성질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밑과 진수가 선생님이 4와 9라고 썼는데 이렇게 밑과 진수가 뭐뭐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지? 자, 이럴 때 이 밑에 있는 2와 그리고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을 앞으로 자, 얘가 분모가 되고 위에 있었던 얘가 분자가 돼서 얘가 2분의 2의 거듭 제곱을 떼고 난 후에 밑과 진수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간단하게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 그리고 여기가 64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그 25는 5의 제곱이고 64는 4의 세제곱이 되겠지? 아니면 뭐 얘를 2의 거듭 제곱으로 바꿔도 돼. 2의 6제곱 이렇게 쓴다면 얘가 분모에 얘가 분자에 이렇게 해서 2분의 6 그리고 뒤에 남은 숫자들 5, 2 그래서 얘 약분하면 3 곱하기 로그 5의 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는 이제 결과부터 알려준 거고 왜 그렇게 되는지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에서 자, 요만큼이 밑이에요. 요만큼이 진수고 이럴 때 M은 분모에 N은 분차에 그리고 거듭제곱을 떼고 낸 후에 그 두 개의 밑과 진수를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 자, 이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사용했어. 지금 얘는 밑이 A의 M제곱이지만 선생님이 이 로그를 밑이 C인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럼 밑이 C인 로그로 표현할 때 자, 이렇게 CC 쓴다면 A의 M제곱을 분모에 B의 N제곱을 분자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지. 자, 뭐의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내려와서 로그 C의 A가 되고 자, 얘는 또 앞으로 내려와서 N 곱하기 로그 C의 B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분수로 빼내고 로그 C의 A, 로그 C의 B가 될 텐데 자, 밑변환 공식의 역과정으로 요만큼만 다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다시 표현을 해보면 거꾸로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C가 사라지면 다시 얘가 빛이 되고 얘가 진수가 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었다면 반대로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m분의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남은 부분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 이해됐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번과 여기 있는 4번은 동일한 성질인데 일단 4번부터 결과부터 너희한테 좀 소개를 하자면 이게 거듭 제곱이에요. A의 몇 제곱, B의 자, 여기. 그런데 이 거듭 제곱을 할 때 이 거듭 제곱에 로그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C의 B 이런 형태로 거듭 제곱 지수에 로그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얘를 어떻게도 처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C는 변하지 않아요. 얘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A와 B를 자리를 바꾸어도 괜찮다. 그러면 B의
a제곱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바꿔 써도 된다는 거지. 숫자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2에 로그 3의 5라면 자 지금 크게 보면 2의 거듭제곱인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로그 3을 그대로 두면 5와 2를 자리 바꿔서 써도 된다. 5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얘도 이제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로그의 정의가 뭐였냐면 a의 x제곱이 예를 들어서 b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요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냐면 로그 a의 b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었지. 자, x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로그 a의 b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면 요 x 대신에 로그 a의 b를 대입을 하더라도 이게 성립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질 a의 로그 a의 b제곱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자, 요거 꼭 기억합시다. 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x에다가 다시 도로 대입한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이걸 어떻게 외우냐? a의 거듭제곱인데 위에 있는 거듭제곱의 로그의 형태인데 이 밑에 a와 로그의 a가 같아. 이렇게 쓱 지워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의 로그 2의 세제곱. 얘는 어떻게 된다고? 밑이 2, 여기도 밑이 2, 싹 지워서 그냥 3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게 이제 숙지가 됐으면 이제 로그 C의 B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지금 4번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거듭 제곱이 로그의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을요 밑변환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뭘로 표현할 거냐면 밑이 a인 로그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여기 a, 여기 a,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이 부분만 밑변환 공식을 쓴 거야. 밑을. 자, 그러면 얘는 거듭 제곱을 할 때 b의 로그 a의 c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죠? 여기를 이렇게 같이 쓰고 거듭 제곱을 따로 찢어서 쓴 거야. 그런데 여기 앞에 성질에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거듭 제곱에 밑도 a, 여기 밑도 a. 그러면 얘를 b로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얘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c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역수 관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로그 c의 b는 b의 로그 c의 a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아까 처음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거듭 제곱이 여기가 c가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a와 b를 자리 바꾸어도 같은 결과가 된다. 이해됐죠? 자,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개의 값들을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로그 4와 3과 4, 밑과 진수가 바뀐 거지? 역수관계 곱하면 1. 70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얘는 다 10의 거듭제곱이죠?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고 1000은 10의 세제곱인데 1000분의 1이니까 역수.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수를 얘를 분모에 얘를 분자에 그리고 로그 10의 10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또 나머지 해볼 만한 게 7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듭 제곱의 형태인데 밑도 4, 얘도 4 그러니까 그냥 쭉 지워서 10 이렇게 남길 수 있겠지? 자,
75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9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거듭제곱에 있는 3을 그대로 고정시키면 여기에 있는 9와 여기에 있는 2를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고 했었죠? 2,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에 로그 3의 9는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 2 앞으로 내려가고 로그 3의 3은 1이 되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4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지? 뭐 또 다른 방법은요. 굳이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9는 3의 제곱이고 3의 제곱에다가 제를 곱하니까 로그 3의 2가 되고요. 자, 그럼 로그 앞에 있는 얘는 거꾸로 1로 올릴 수도 있죠. 그러면 3의 로그 3의 2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밑도 3, 3, 그러면 약보다는 4. 자, 뭐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덧셈을 먼저 해주고선 계산. 되겠죠? 이제 뭐 뒤에부터는 그렇게 선생님이 자, 얘 같은 경우에 여기를 보면 로그 5의 4 더하기 로그 5의 3 로그 5의 2 자, 일단은 밑이 5인 로그들의 덧셈 뺄셈이죠. 그래서 뭐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진수들을 먼저 계산하고선 처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더하기는 곱하기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면 5에 로그 5에 3은 거꾸로 올리면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셈 로그 5의 3 뺄셈 로그 5의 2도 5도 2의 거듭적으로 올리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의 덧셈 뺄셈이니까 얘랑 얘랑은 곱하고 얘는 나누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밑이 5니까 아마 로그 5의 몇 이렇게 계산되면 약분돼서 동그라미만 남겠죠. 자, 요거를 응용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로그 연산에서 쓸 수 있는 성질들은 다 배웠어. 이제 이거 가지고선 계산만 실수 없이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서 좀 한 가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로그의 값을 문자로 나타내기. 자, 문제에서 로그 10의 2를 a라고 부를 거고 로그 10의 b를 3이라고 부른다면 로그 10의 12를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러면 이 문제에는 지금 일단은 어떤 숨은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일단은 밑이 똑같은 로그로 a, b가 주어져 있어. 얼마지? 밑이 10, 밑이 10. 그러니까 이 로그도 a, b로 표현하고 싶다면 밑이 10인 로그로 일단은 표현을 해주는 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밑이 10일 때 얘는 2와 관련된 값들을 a라고 줬어. 자 그럼 로그 10에 2가 a라면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즉 얘는 4죠. 그럼 얘 2가 앞으로 싹 내려올 테니까 2 곱하기 로그 10의 2. 그럼 얘를 a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2a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8 로그 10의 2의 세제곱이니까 이번에 3이 앞으로 내려가면 3 곱하기 로그 10의 2니까 3a 이런 것처럼 밑이 10이고 진수가 2인 로그의 값을 a로 줬기 때문에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 진수들은 다 a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다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이 주어졌기 때문에 3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진수들은 다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12를 a, b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그러면 얘를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2와 3의 거듭제곱. 자, 그래서 1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진수끼리 곱은 반대로 생각하면 로그끼리는 덧셈이죠. 자, 역가정 생각해봐. 둘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이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된 2는 앞으로 내려와서 2 로그 10의 2 그리고 그대로 써줬고 우리 이 부분을 A라고 부르기로 했고 얘를 B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의도대로 진수가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면 다 A, B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일단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로그 5의 2, 로그 5의 3 밑이 5인 로그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어떤 수를 A, B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밑이 5로 주어지는 게 편리하다. 그리고 진수 2의 값을 A로 3의 값을 B로 줬다는 거는 2의 거듭 제곱들은 다 A로 표현이 가능, 3의 거듭 제곱들도 다 B로 표현이 가능. 자, 그럼 얘는 로그 5의 18은 2, 9, 18이니까 2, 9,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로그 5의 2는 A로 부르기로 했고 로그 5의 3의 제곱은 얘 앞으로 내려오면서 2, 로그 5의 3은 B가 되니까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근데 자, 옆에 이제 또 설명. 앞에 문제랑 비슷하지만 얘는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A, B를 주어졌는데 로그 2의 3을 계산을 하래. 자, 밑부터 보는 거예요. 밑이 10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로그는 자유롭게 밑을 바꿀 수가 있었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밑이 10이고 진수가 2의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다 A, B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앞에 성질 옆에 보면 로그 5의 문제 이어지나? 이어지네요. 로그 5의 2, 5의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밑이 5인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애를 일단 밑이 5인 로그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진수, 여기가 진수. 4는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앞으로 내려주고 로그 5의 2가 되겠고 얘는 로그 5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b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일단 밑을 봐야 된다는 거야. 밑을 통일시켜주고 그리고 진수의 거듭 제곱들이 나타나게.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 한 번씩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만 몇 개 조금 같이 한번 해볼까? 쭉쭉쭉 봐서 이런 애들이요. 자, 얘는 막 로그에 로그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래서 한꺼풀씩 벗기면 돼요. 뭐냐면 로그 A의 1이 자 여기 진수가 1일 때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는 거고 자, 이 두 개 성질을 봤을 때 일단은 얘는 가장 바깥에 있는 로그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8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진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려면 얘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노란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1이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한번 더 써보면 노란색만 로그 4에 로그 2의 n제곱이 일단 1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럼 또 가장 바깥에 있는 로그의 표현을 보면 이번에는 얘가 진수가 되는 거죠. 밑이 4인 로그야. 그러면 로그의 값이 언제 1이 되냐면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값이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로그 4의 4는 1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써보면 로그 2의 n제곱이 4예요.
그럼 n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 로그의 표현을 진수의 표현으로 지수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 빛이 2니까 2의 4제곱은 n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가 2의 4제곱이어야지만 탁해서 4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n은 1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정의 조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 양수. 제일 복잡해 보이는 문제부터 봅시다. 6번으로 해볼까요? 자, 일단 밑의 조건을 먼저 쓰는 거예요. 밑 x 플러스 5는 1이 아닌 양수. 정리를 하면요. x는 마이너스 4면 안 되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다. 자, 먼저 수직선에 표현을 해놓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수 조건. 마치 2차 부등식이네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2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음수 먼저 나누고 차라리 2차 부등식을 풀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x는 3, 4, 2. 얘는 초록색으로 나타나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밑과 진수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x들. 마이너스 4부터 x는 플러스 3죠. 플러스 3까지. 자, 로그의 정의 조건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산수하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세히 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자, 이런 것들이요. 일단 14번, 뭐 이렇게 다 분수가 다 역수로 되어 있어. 이럴 때 우리 역수관계 생각하면 얘는 로그 x의 4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 표현들. 뒤에 것도 그러면 로그 x의 5. 자, 밑에 다 x로 통일이 됐네요. 그 밑이 똑같은 로그들끼리는 덧셈들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로그의 덧셈을 곱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14번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20. 유형 20. 자, 유형 20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사실 지수 단원에서도 봤을 거고 로그 단원에서도 지금 보게 되네. 자, 얘의 접근은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로그 단원이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겠지만 사실은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간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접근은 사실은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일단 복습 겸 지수로 한번 풀어보고 또 로그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6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 문제에서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일단은 그러면 x분의 1과 y분의 1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표현을 조금 만들어 볼게. 여기서 첫 번째 8의 x제곱이 36이라면 그러면 8은 36의 x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도 27은 36의 y분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 x분의 1이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x분의 1과 y분의 1이 더해져 있다는 거는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는 어떤 두 개의 수가 곱할 때 지수는 덧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수를 곱해. 왜? 두 수를 곱하면 밑이 똑같은 36일 때 두 수를 곱하면 3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x분의 1과 y분의 1이 더해진 이런 모습이 두 수를 어떻게 할 때?
곱할 때 생긴단 말이야. 지수의 덧셈은 곱이죠. 곱할 때 지수끼리는 더해져. 자, 그러면 내가 앞에서 36의 x분의 1제곱을 뭐라고 불렀냐면 8이라고 써도 된다라고 했고 36의 y분의 1제곱을 27이라고 불러도 됐으니까 얘가 바로 36의 우변은 3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두 수를 곱해볼까?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즉 6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6의 세제곱이 3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도 이제 거듭제곱으로 바꿔보면 6의 제곱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이 거듭제곱에 있는 3과 얘가 서로 같아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여기에 있는 2 반대로 나눠줘서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죠. 앞에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그럼 직접 x와 y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고, 자, 이 표현에서 자, 그럼 x는 자, 이 지수 표현을 자, 여기 지수 표현을 로그의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그 8의 3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는 로그 27의 36이에요. 자,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x분의 1과 y분의 1은 자, 역수죠. 역수를 취할 때는 로그는 밑변환이 들어간 거죠. 밑과 진수를 바꾸는 거. 27. 자,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세요. 자, 로그끼리 더하게 되니까 사실은 진수의 곱이 되는 거죠. 로그 36.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27 이렇게 되겠죠. 36이고 얘 아까 했듯이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6의 세제곱이요. 36은 6의 제곱.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2는 앞으로 3은 분자로 로그 6에 6이 남는데 얘는 1이 되니까 결국에 결과는 2분의 3.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로그에 이제 이런 기본 성질들을 이용한 연산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늘 진도는 많이는 안 나갈 거고 여러분들 요거 성질 익혀서 어디까지 해보냐면 39쪽까지 숙제로 한번 해봅시다.